네, 오를 종목은 살리고 버릴 종목은 가려냅니다. 잔혹하지만 확실한 선택, 종목 살생부. 오늘도 8가지 종목이 살생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좀 섹터가 좀 확장되는 그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양한 섹터, 다양한 분야에서 종목을 8가지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생부에 올랐던 종목들은요. HD 한국조선해양, LG이노텍, SK텔레콤, 원익IPS, SK이터닉스, 후성, 코스모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8개의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뭐 역시나 일단은 IT 소부장이 가장 많고요. 이 외에 로봇주, 조선주, 그리고 통신주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 HD 한국조선해양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죠. 조선주. 뭔가 최근에 IT만 보다가 우리가 반도체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종목들만 보다가 오늘 특이하게 조방원 랠리가 좀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실적 시즌을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쟁이 끝나가는데 방산주가 왜 올라오지? 조선주는 또 왜 올라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서 첫 번째 선택지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최창림 매니저님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죠.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살릴까요? 죽일까요? 죽입니다. 오. 네. 사실 뭐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LNG 선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이런 선박 중심의 수주가 지금 호조세 이런 힘입어서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 평가받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그 선박에 대한 발주가 지금 증가되고 있고 높은 그 신조선가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실적 개선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최근 주가가 조선업 호황과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한 그런 상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조선업 특성상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이제 시차가 좀 발생이 되죠. 예, 그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수주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최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심축이죠. AI 그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관련주로 지금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에서의 어떤 수급이 일부 분산될 가망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익 실현을 한 이후에 주도 업종으로 지금 좀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매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 네. 그 30만 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예, 30만 원을 깨고 30만 원까지 내려갔었는데 35만 원까지 내려갔었네요. 여기서 지금 단기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내려왔던 그 바로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내일은 좀 내려오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사실 반도체 소부장들이 쉬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좀 다른 이런 조방원들이 조금 조정 나오지 않을까. 근데 내일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오후장으로 갈수록 저는 반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 좀 내일은 좀 밀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앞에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실적 모멘텀도 있고 수주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근데 죽였잖아요. 그 이유는 뭐 간단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짤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HD 한국조선해양과 조선주들의 랠리가 좀 중기적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또 이제 기대하는 선택지는 여전히 반도체고 오늘 소부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의 반등을 준비할 때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을 죽이셨는데
뭐 지금 채팅창 보다 보니까 이 성화준 매니저님은 조선주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입장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목 자체는 이제 내일 시장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쉬어갈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차차이 예. 매니저의 의견도 저도 존중하고, 근데 저는 이제 조선 전체적인 섹터 흐름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조정 뒤에 반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 대형주의 수급이 쏠리는데 그의 수급이 쏠릴 때에 대한 근거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요. 실적이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하나오션이라든가 HD현대중공업부터 삼성중공업까지 빅3 조선 3사들의 수주 모멘텀이 강력하게 계속해서 끌려 나오고 있고 찍히고 있다. 그럼 이 수주라는 것은 나중에 먼 미래에 대한 실적 가시성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본다라 그러면 저는 조선주는 충분히 지금의 반등 흐름을 그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조선주는 저는 살린다. 대신 저도 HD는 내일은 좀 쉬어가지 아.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한화오션을 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HD 쉬고 잘 그 수급의 한화오션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분의 의견이 같은 거네요. 그럼요. 예, 네.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내일에 조금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죽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또 대형주 중에서 또 이제 장중에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기와 많이 비교를 하죠. 근데 LG 이노텍이 많이 싸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와도 LG 이노텍은 좀 잘 버티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우리 강시환 매니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예. LG 이노텍 살릴까요? 죽일까요? 이 종목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살립니다. 좋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디스플레이 쪽으로에 관련된 캐시카우, 그렇죠. 북미 고객사, 다들 알고 계시는 애플의 그 고객사를 두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캐시카우가 계속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을 얹혀놔서 4월 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1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원대부터 180만 원까지 거의 계속 상승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 신성장 동력이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이제 FCBGA라는 기판인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형 기판을 만들어낸다. 자, 이걸 왜 살리냐? 그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엄청난 영업이익률 증가. 자, 숫자로 찍혀줍니다. 2분기에서도 컨센서스가 한 1,4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한 2,000억 넘어서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물론 이제 분기 실적 8월 한 10일 정도 그때 실적 발표를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때 가서 뭐 실적이 잘 뭐 약간 미스가 나와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6월 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증권사가 바라보고 있는 LG이노텍의 목표가는 한 200만 원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181만 원 찍고 내려왔지만 그때 찍고 내려온 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 뭐 그때 올라갔던 건 이제 젠슨왕에 대한 뭐 그런 모멘텀도 좀 없잖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부터 시장은 이 주가는 내려왔다가 20일선은 잘 지지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성장 동력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애플에 대해서 지금 다른 글로벌 탑5의 브랜드는 다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만큼은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역시 캐시카우로도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이며 신성장 동력인 FCBGA 기판으로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익 전망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왜 올라가죠? 그렇죠. 장기 공급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이 또한 지금 빅테크 메모리 기업 쪽에서 그 PC 기판에 대한 부분들 장기 공급 계약을 돈 싸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LG노텍이 같이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도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증설을 하고 증설해서 찍어내는 대로 완판된다. 그만큼 고객이 계속 줄 서 있다. 자, 메모리 글로벌 3사에서 계속 LG이노텍의 기판에 대해서 신규 투자와 조기 증설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LG이노텍이 200만 원까지 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캐시카우 안전하죠. 신성장 동력, 실적이 계속 찍혀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도 충분히 다 반영이 될 것이고 지금 메모리 쪽에서 수급이 장비 쪽으로 갔다가 기판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판이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눌려 있는 건데 기판은 눌리면 사라는 지금 시장에 많은 분위기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 원 최소 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LG이노텍을 저는 지금 오늘 살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소 200만 원까지 보시네요. LG이노텍. 오늘 음봉이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추세 잘 지켜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고가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겠죠. 뭐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실 테니까 LG에너텍 강시원 매니저님은 살리고 가시는 걸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좀 고민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SK텔레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젠슨왕 CEO 들어왔을 때 그때 가장 또 주목받았던 종목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SK텔레콤의 새로운 역할을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계속 주가가 흘러내려서 좀 골치 아프신 구간일 것 같아서 선적을 해봤고요. 성화준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SK텔레콤에 대한 전략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성화준 매니저님, SK텔레콤 살릴까요, 죽일까요? 자, SK텔레콤은 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젠상 CEO가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의 모멘텀이 끝났다,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 SK하이닉스, SK텔레콤 이런 관련된 그룹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가 일제히 다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의 이 AI 데이터 센터와 이 클라우드와 이 네트워크와 이 시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에 대한 역할이 저는 지금부터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의 하락은 그냥 단기적인 숨고르기 또는 시장의 좀 조정이 기간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정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이 부지 매입 자금을 부담을 하고 SKAX라든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까지 함께 참여하는 이 구조로서 이 새로운 이 네트워크 시장을 좀 더 확장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AI 솔루션에 대한 테스트 베드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안에 중심에 SK텔레콤의 역량이 저는 더 크게 부각되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는 뭐 이동통신, 뭐 5G, 아니면 뭐 배당주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완전히 달라지는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단순히 GPU나 HBM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뭐 네트워크, 클라우드 연동, 뭐 AI 솔루션, 데이터 처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놓는다. 그럼 이번에 엔비디아가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와의 만남 저는 충분히 유의미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급등세가 나오고 재료 소멸로 인한 약간의 조정이 일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가 더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가의 하락 그리고 또 직전 고점 대비해서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 이제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준봉입니다. 기준봉. 이날의 장대양봉의 시가 라인을 한번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신같이 장대양봉의 시가 라인에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날 시가가 얼마? 10만 2,100원대.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10만 원대에서 10만 2천 원대에서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매수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최소한 5거래일 연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누가 그렇게 사주느냐 하고 SK텔레콤 열어보니까 개인들 팔고 던질 때 외인과 금융투자가 담아주고 있다라는 점. 그럼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외인들의 자금들이 어디로 다시 들어오느냐 환율 안정화되면서 누구를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자금들이 최소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10만 원대에서 10만 2천 원대 하단을 지지해준다라는 점의 모멘텀이 저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자료도 좋고 뭐 지금 당장은 젠스낭 CEO에 대한 이런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크게 부각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의 흐름들 저는 충분히 이 지지 라인 타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살리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K텔레콤 확실하게 앞으로 할 일이 분명히 많아질 네,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 없고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아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뭐 수급적으로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좀 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네요. 10만 원대에서는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 구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SK텔레콤은 살리고 가는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랍 매니저와 함께 할 텐데요. 원익 IPS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9%, 10% 넘게 급락을 했었고요.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IT 소부장들이 다 같이 그냥 하루 종일 빠졌어요.
처음 장 시작할 때부터 장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누가 저가 매수를 해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꽉 찬 음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표로 원익 IP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가람 매니저님께 의견 여쭤볼게요. 이가람 매니저님, 원익 IPS 살립니까 죽입니까? 이 종목은 살리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번에 고점을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굉장히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이번에 사실 상승도 어떠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뭐 가격을 올려준다더라.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7월달에 2분기 발표할 때 2분기 어닝 시즌 때 이제 내년도에 대한 투자 계획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스케줄이 당겨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ETF의 리밸런스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가격 올린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계획안이 아직 안 나왔죠. 결국 이번에 올라갔던 건 ETF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ETF에 의한 변동성 구간인 것일 뿐 사업적으로나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급등락이 나타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7월 달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투자 계획안을 발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소부장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 안에서 체제 개선 자체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트랑 함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시가총액 순위거든요. 시가총액 순위 보게 되면 원익 IPS가 어느덧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반기까지의 포인트는 이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반도체가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갈 것이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적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더 올라가고 시가총액 자체가 반도체가 얼만큼 더 비중 있게 올라갈 거냐인데 그 앞서서 올라갈 수 있는 게 결국 원익 IPS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자체가 급락이 나와줬고 뭔가 문제가 생겼나라고 생각되지만 매매 동향 보게 되면 상업펀드는 담고 있거든요. 결국 이 ETF의 리밸런싱과 상관이 없는 상업펀드는 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내 입장에서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부장 같은 경우 이번에 밀릴 때가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사실 급등할 때는 뭐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였죠. 근데 또 이러다 보니까 하락할 때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얘기해 주신 대로 ETF 수급의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할 자리다라는 측면에서 원익 IPS 뿐만 아니라 IT 소부장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종목 중에 HT 한국조선해양만 죽었고요. LG이노텍, SK텔레콤, 원익 IPS는 살아남았는데 나머지 4개 종목의 운명 어떻게 될지 SK 이터닉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하죠. 이터닉스가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입니다. 최근 6거래일 동안 하루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그것도 1, 2% 오른 게 아니라 10% 넘게 하루는 상한가 간 적도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SK 이터닉스 더 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놔줘야 될까요? 최창림 매니저님,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이겠습니다. 오. 방금 앵커님도 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맞아요. 사실 뭐 SK 이터닉스 뭐 태양광뿐만이 아니죠. 뭐 ESS 그리고 연료 전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그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친환경 쪽 에너지 사업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성은 있지만 단기간적으로 좀 과열된 국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발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인허가라든가 또는 뭐 착공, 상업 운전까지의 어떤 그런 시차가 좀 존재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주로는 지금 좀 실적 시즌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주를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터닉스 차트를 한번 보면 바닥을 3만 원까지 지금 잡아놨었거든요. 3만 원까지 잡아놨다가 3만 원에서 지금 6만 원까지 지금 하나, 둘, 셋.
6거래일 만에 올라갔어요. 네. 100%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또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아 보이고요. 내일은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에 대한 이동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동사도 내일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SK 이터닉스 하나 둘 셋 넷 6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위쪽에서 부딪힐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실적이 지금 당장 나오는 기업이 아닌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SK 이터닉스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창림 매니저가 칼을 들고 나왔네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개 종목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후성이라는 종목은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오늘 또 역시나 급락이 나왔고요. 뭐 IT 소부장 다 빠지는 구간에서 똑같이 끝까지 음봉만 들고 떨어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도 거의 최근에 한 4, 5거래일 연속 상승했죠. 그랬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놔줘야 되는 걸지, 아니면 역시나 원익 IPS처럼 이대로 잡아가야 될지 강시환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살립니까 죽입니까? 뭐 저도 뭐 살리겠습니다. 오. 반도체 쪽에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간 것이 이제 뭐 경고라는 딱지를 달면서 좀 약간 수급에 이제 꼬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거의 6거래일 연속으로 엄청난 순매수를, 거의 한 1000만 주 가까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이 있는데, 후성이란 업체가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이제 냉매적인 부분들은 캐시카우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연결자회사의 한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걔네가 실적을 잘 내고 있고, 그 LNG 수주 누적이 계속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정적인 기반으로 이제 캐시카우가 잡혀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조금 그 전까지는 안 좋았던 그 반도체 가스 부분 있죠. 그 6블루와 텅스텐이라고 하는 FW6라는 그 반도체 가스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그리고 배터리 소재 부분 LiPF6라고 하는 그 반도체 리튬 배터리의 핵심 전해질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또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산 것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IRA 법에 그 계속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비중국산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후성의 그 발주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5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을 약 108% 성장한 570억을 넘어서는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저는 이게 아직 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서 23,000원 찍긴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시간에서 조금 밀린 걸 봐서 내일 좀 밀려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을 찍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5일선에 찍고서 한 18,200원 정도겠죠. 18,200원 정도에 그 정도까지의 개파락, 한 2%에서 한 5%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에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5일선 찍고 반등이 나오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니까 좀 많이 밀렸어요. 그 시간에도 많이 밀린 종목들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반도체 소부장 좀 밀려서 시작하겠지만, 저는 5일선 찍고 반등 나온 종목들이 많이 생기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눌렸을 때 5일선에 분할 매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습니다. 다 비슷하네요. IT 소부장에 대한 대응 전략. 아무래도 최근에 단기 급등이 있었고 그에 대한 부담감을 오늘 해소하는 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자리 잡아가면서 아침에 매수 타이밍 좀 조절해 보자. 내일은 확실히 좀 IT 소부장이 다시 반등하는 날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 저는 이 종목 되게 생소했는데 웨어러블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뭐 로봇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로봇주 중에 한 종목 뽑아봤고요. 장중에 강한 탄력을 좀 보였었는데 뭐 아쉽지만 1.8%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뭐 하루짜리의 어떤 테마성 반등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기대해도 되는 그런 흐름이었을까요? 성화준 매니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
살립니까 죽입니까? 저는 코스모 로보틱스는 좀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최근에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그 뉴스를 단기적인 이 주가 상승의 재료로서 좀 활용을 했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또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시장의 수급은 냉정하죠. 아직까지는 뭐 신규 상장주라든가 뭔가 이런 종목들의 이 시선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아직은 대형주에 조금 더 이 시선을 좀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 흐름들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모 로보틱스도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가장 컸어요. 근데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웨어 로봇이라든가 뭐 우리가 또 이제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막 보조 로봇이라든가 이런 로봇들이 생각보다 부각이 안 되는데 사실 상용화 기준에서 본다라 그러면 웨어러블과 이런 보조기기 관련된 로봇들이 훨씬 더 상용화 속도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라든가 뭔가 이런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일단 코스모 로보틱스도 그에 대한 재료가 약간의 또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랐는데 오늘은 그 흐름들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뭐다? 시장에서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상승을 밀어주기보다는 약간의 차익 실현성에 대한 매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더 짙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어러블 로봇이라든가 뭐 보조기기 관련된 로봇들 당연히 뭐 상용화 가능성이 좀 더 빠르고 실적 기대감도 빠르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시장의 자금은 일단 이쪽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형주 쪽에 수급을 가득 채워가는 모습들. 게다가 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뭐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에 대한 힘이 다시 한번 좀 실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종목들의 연속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지 않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 좀 같이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나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봉상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어제는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으나 오늘 시세 분출 이후에 밀려나면서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다라는 건 그냥 교과서적으로 해석했을 때도 고점으로 밀어 올리려던 흐름보다 내 현금 내놔, 내 수익금 내놔 또는 일봉상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도 고점에 물려 있었던 개인 투자들이 아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훨훨 날아가고 내 옆집 사는 뭐 철수 아빠도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수익 받았는데 난 언제까지 여기 물려 있어야 되냐? 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언제나 그렇듯 단기 반등 나오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현 시점에서도 양봉을 만들지 못하고 윗꼬리에 음봉이 만들어지니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내일도 상승 탄력이 있으려면 어딘가에서 기사를 하나 써줘야 되겠죠. 특징주 해가지고. 근데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주주다? 그럼 저는 기노업으로 보셔라.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보내왔다? 조금 더 가겠지? 아니요. 그냥 본전에서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내일은 쉬어갈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는 선택지가 너무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네. 계속 연속성을 띠면서 가기에는 시장이 그다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확실한 선택지로 좀 좁혀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코스모 로보틱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하나 남았네요. 한미반도체. 오늘 소부장이 벌써 오우. 3개째인데 한미반도체 역시나 오늘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소부장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도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의 의견만 좀 여쭈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 종목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마 이 종목 제가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는 바닥권 자리에서 좋지 않긴 봅니다만은 곽동신 회장의 이제 지분 매입 날짜가 있다. 아마 그때 맞춰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올라가게 되면 그때 조금 덜어내면 좋겠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곽동신 회장의 지분 매입 공시가 떴습니다. 그 전에 또 ETF의 영향 때문에 약간 올라갔던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차트적으로 올라갔던 모습들은 결국 이제 지분에 대한 매입 소식과 그다음 ETF에 대한 리버런스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은 놓고 본다라 한다면 이제 오늘 밤에 스페이스X, 미국에 상장된 스페이스X가 추가적인 강세가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더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멘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목이 최근에 스페이스X에 500억 지금 지분 투자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지금 차익 자체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럼 지금 지분을 산 이유가 결국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된 테라팩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순 기대감인 거고 뭔가 차트가 뚫고 올라간다면 저도 이제 안 좋게 보지 않을 텐데 여기서 차트 봤을 때 결국 이제 자꾸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차트로 바뀌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장기 평선 밟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 고점을 넘겼어야 될 시기에 넘어가지 못하고 고점을 한번 낮춘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건 뭔가 수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고, 주봉상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10주선 라인대에 와 있는데, 이 10주선 라인대가 지금 32만 5천 원대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래로 뚫고 내려가게 되면 개고 추세가 한번 꺾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한미반도체가 고점을 개고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따라가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보여주든지, 뭔가 모멘텀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은 좋게 봅니다만, 코스피 안에서는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SK스퀘어가 아닌 일반적인 실적이 안 나오는 장비 종목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가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소부장 안에서도 조금 엇갈리는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닥 소부장은 좋게 보지만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개 종목 중에 오늘은 4개나 죽었어요. HD 한국조선해양, SK이터닉스, 코스모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죽었고요. LG 이노텍, SK텔레콤, 원익IPS, 후성은 살아남았으니까요. 이 종목들의 운명 단기적으로 한번 잘 팔로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추천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